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저번에 구글 프롬프트에서, 구글 백서의 앞단까지, 절반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분의 2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거를 하는 건데, 이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번에 발표할 내용이 약간 에이전틱, 왜 이래? 에이전틱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좀 더 고급의 프롬프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데 프롬프트까지 이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번에는 LLM은 뭐 여러 개 병렬로 써가지고 진행을 하진 않고요. 왜냐면은 에이전트가 좀 더 어려워져가지고 그렇게 진행은 하진 않고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제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는 이제 개론이긴 한데 에이전트는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LLM 당연히 들어가고, 마지막 이제 툴인데, 원래 RAG를 구성을 할 때는, 원래 에이전트 나오기 전에는 RAG라고 흔히 얘기하긴 했거든요. 요거 할 때는 이제 LLM, 프롬프트, 그 다음에 리트리버, 이렇게 많이 부르긴 했죠. 근데 이 리트리버가 따지고 보면은 이 툴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프롬프트, LLM, 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쿼리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전제가 GIGO라고 해가지고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게 LLM이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품질이 나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의미 없는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LLM 그 GPT 3.5 막 이렇게 런칭을 하고 사람들이 GPT 좀 써봤다가 아이고 GPT 성능 굳이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쿼리 질문을 제대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퀄리티가 매우 낮게 LLM한테 입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의 주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요런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LLM한테. 근데 LLM한테 뭐 내일 주식 예측해달라고 해봤자 뭐 그냥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로 그게 예측을 해서 뭐 매칭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에 대한 주식을 예측을 하려면은 이제 배경 정보를 줘야겠죠. 뭐 오늘이나 뭐 한 일주일 전까지의 주식 데이터들을 쫙 다 쌓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넣고 분석을 해서 내일의 주식을 예측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좀 더 나아지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쿼리가 입력이 들어갔었을 때 그것에 대한 품질을 높여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해주는 게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그 클로드 같이 클로드나 아니면 요즘 뭐 오픈 AI 거도 뭐 GPT 4.1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요즘 많이 좋아졌죠. 요런 애들 모델도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은 얘네들 안에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 프롬프트 내용을 쭉 보면은 유저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질문을 했는지 그 내용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외부에 대한 정보를 좀 참조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 프롬프트 안에 뭐 어떤 정보를 참조를 해서 답변을 하게끔 그게 프롬프트 안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이제 GPT 3.5를 썼을 때 뭐 내일 주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지만은 요즘 거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거는 뭐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내일 주식 전망 이렇게 치면은 이 퍼플렉시티 안에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외부 데이터를 어디를 이제 가져올지가 다 이제 그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프롬프트 안에. 그래서 그 프롬프트에 맞춰가지고 가져오는 외부 소스들 다 가져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쭉 해주죠. 그래서 옛날 거에 비하면은 답변이 좀 잘 나온다. 근데 그 과정을 해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가 뭐 이제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가 입력이 되면 취지 분석해서 프롬프트로 이제 구조화를 해주는 거죠. LLM한테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어떤 거 하라는 그런 지침을 구조화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LLM이 입력된 정보를 그 입력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할지 호출을 하겠죠. 그럼 요것이 이제 요것을 이제 액션이라 부르고 액션을 하면 이제 툴이 결과물을 낼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같은 거 보면은 이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겠죠. 그럼 그 가져온 데이터는 RAG에서는 이제 컨텍스트 배경 문맥 정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툴이라는 개념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툴에서는 그 툴의 리스폰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관측을 합니다. LLM이 관측을 해가지고 내부 추론 이제 툴에서 가져온 정보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 추론 작업을 하는 거죠. 리즈닝 작업을 해가지고 답변을 다시 이제 정제를 해놓은 다음에 뭐 추가적인 또다시 이제 액션을 이제 또다시 툴을 호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액션이 이렇게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제 내부 루프를 돌면서 답변의 리스폰스를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계속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요 응답을 내는 식으로 이뤄진다. 요게 이제 그 에이전트의 일반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뭐 레그 했던 부분이랑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레그랑 거의 똑같은데 레그에서 좀 더 발전된 게 네, LLM의 이제 사우스 그러니까 리즈닝 루프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고 그 네, 리트리버가 이제 툴로 바뀌면서 그 네, 출력이 이제 컨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그 컨텍스트를 옵저베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툴들이 더 붙은 형태로 발전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맞아요. 그걸 통해. 예,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이제 MCP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요소인 프롬프트랑 툴이랑 LLM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퀄리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계속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퀄리티를 올리는데 당연히 이제 코스트가 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대비 들어가는 코스트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따져봤을 때 가장 가격이 싸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프롬프트가 1순위고 그 다음이 툴, LLM이 3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이 내가 이제 이 LLM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LLM을 개발을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파인 튜닝 하거나. 근데 파인 튜닝도 그렇고 새로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롬프트는 요거는 이제 잘 구조화만 하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퀄리티가 많이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요거에 관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수님이 예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그 리트리버 한번 발표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 리트리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로마 네. DB에 그것도 예, 그거 사용했던 리트리버였던 건데 거기 안에 그 수식이 다 룰 베이스 수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리트리버도 요즘은 이제 강화학습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좀 더 나은 문맥을 검색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학습이 가능한 식으로 툴도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더 나은 컨텍스트를 추출하는 거니까 이쪽 분야도 발전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거의 아직까지는 대체로 이제 룰 베이스 기반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지긴 해요. 그래서 여기도 어, 따지고 보면은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퀄리티를 이제 막 계속 끌어올리는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효, 단가가 좀 싸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프롬프트랑 툴 쪽으로 개발만 잘 하면은 좋은 품질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프롬프트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툴의 퀄리티도 떨어져요. 근데 LLM이 엄청나게 좋은 LLM을 쓴다.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조합을 해도 그 리스폰스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내가 LLM 되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 쓰고 뭐 툴은 뭐 적당한 수준의 거를 썼는데 프롬프트를 엄청 개발을 잘 해놨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리스폰스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LLM 뭐 되게 경량화된 거 쓰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요 세 가지 요소를 잘 배합을 하는 게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이제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론이고요. 이제 프롬프트 내용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구글 프롬프트 백서에서는 스텝백이랑 그 다음에 셀프 컨시스턴시, 셀프 컨시스턴시 그리고 COT 트리 오브 닷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리액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 트리 오브 닷은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스텝백 프롬프트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어 LLM이 어떤 이제 태스크가 들어갔을 때 이 태스크를 직접 이제 받아가지고 그냥 1차원적으로 그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는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LLM한테 한번 이제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 태스크에 대한 조금 한번 생각을 가져본 다음에 이 태스크를 풀이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뭐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생각에 맞춰서 응답을 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텝백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COT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시퀀셜 이건 그냥 제가 이름을 지어서 놓긴 했는데 시퀀셜 프롬프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로 LLM이 추론을 단계별로 해가면서 이제 답변의 성능을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그 구글 프롬프트에 있는 예제로 보면 좀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이제 LLM을 먼저 불러오면 LLM은 제미나이 프로 2.5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어 요건 이제 출력 파서라고 랭체인에 그 답변이 어쨌든 리스폰스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리스폰스를 구조화해서 출력을 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답변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이런 게 이제 구조화된 답변을 만들어내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파이다닉 아웃풋 파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메일에 이거는 이제 이 예제는 이제 메일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건데 그 메일에 보낸 사람 뭐 이메일 주소, 메일 제목 이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정보들만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클래스 문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조화 시켜서 답변을 만들어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통상 제이슨 포맷을 많이 쓰고 제이슨 포맷으로 뭐 사람, 이메일, 주제 그리고 그 메일에 대한 요약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답변이 나오게끔 해주는 메서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메서드는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메서드 중에서 구조화된 답변을 내는 메서드 중에서 가장 쓰기 쉬운 콤마 세퍼레이트 리스트 아웃풋 파서를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출력을 해주는 그 답변이 그냥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왜 적용을 했는지는 이제 밑에 코드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 그 입력된 쿼리를 이제 맞춰서 해주는 건데 프롬프트 템플릿을 보면은 스텝백을 하려면은 최소한 두 개의 스텝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맨 앞에 이제 일반적인 추론을 하기 위한 템플릿이고 그 뒤에는 그 일반적인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라 라고 하는 프롬프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예제는 뭐 도전적이고 몰입감이 있는 게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N개의 스토리를 만들어라인데 뭐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규칙을 정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랭체인에서 이 구조화된 출력 있잖아요. 이 구조화된 출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되는 데이터는 게임, 제가 입력할 그 쿼리의 이제 게임 장르인 거죠. 그리고 그 게임 장르가 몇 개 이렇게 넣으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출력으로는 그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을 하라라는 아웃풋 파서를 사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구조화돼 가지고 이 구조가 그대로 이 구조가 그 LLM한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체인으로는 이제 요 데이터를 제가 입력된 쿼리를 리스트로 넣어줄 거거든요. 근데 LLM은 리스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문자열로 풀어주는 함수를 하나 설계를 해가지고 그 함수로 이제 러너블 패스스로, 그리고 러너블 패스스로는 그 입력된 쿼리를 그냥 잘 이제 LLM이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변형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러너블 패스스로로 그 함수 받아가지고 쿼리를 이제 제 LLM이 받을 수 있는 문자의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해주고 프롬프트 LLM 아웃풋 파서 붙인 다음에 쿼리로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3인칭 롤플레잉 게임 장르를 만들어라. 근데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총 3가지를 만들어라 해서 이제 첫 번째 리스폰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첫 번째 리스폰스를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추론 결과가 뭐 이제 뭐 요 뒤틀린 성수라고 제목을 지어놓은 거 보니까 요건 이제 탐험과 관련된 게임 장르를 만드는 거고 뭐 천공 유세는 뭐 이거는 요런 식으로 3가지 롤플레잉 스토리에 맞는 거를 만드는 거죠. 어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3가지 스토리의 개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3가지 스토리의 개요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개요 정보를 받아가지고 LLM한테 너가 이 3가지 스토리를 받았으니까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스토리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것에 맞게 상세한 게임 기획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2개의 스텝으로 나눠가지고 LLM한테 던져주면서 첫 번째 프롬프트는 이제 개론, 두 번째 프롬프트는 그 개론에 대한 상세한 이제 리즈닝 작업을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만들고 그
리스트 형식으로 리스폰스가 나왔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문자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제 체인 만들고 그 체인 만들 때 이제 뭐 사용하는 이제 러너블 패스스로우랑 그리고 이제 아웃풋 파서 요건 이제 문자로 출력을 할 거니까 이제 str 아웃풋 파서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체인 만들고 요 마지막에 이 여기에서 나온 그 LLM의 1차 출력을 다시 받아가지고 최종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LLM한테 그 소가 반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곱씹는 거, 되새김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생각을 반추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더 나은 리즈닝을 내라. 요게 이제 스텝백 프롬프트의 일반적인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어쨌든 따지보면 그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체인 두 개를 또다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 큐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 큐에 넣으면은 여기 위에서는 이제 뭐 화염심장 재단 가지고 이제 그 프롬프트 붙이고 프롬프트 두 개의 스텝에 맞춰가지고 리스폰스를 냈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으로 그 앞에 있는 체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체인을 또 엮었으니까 한 큐에 그 중간 과정 볼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리스폰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때 여기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게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 큰 범주에서는 프롬프트 체이닝이라 부르고요. 하나의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추론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체인 방식으로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 멀티턴에 해당되는 멀티턴 멀티 홉 퀘스처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홉 퀘스처닝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간 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노드에 맞춰 가지고 계속 LLM을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프롬프트를 두 단계로 스텝을 만들어 가지고 체인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중간 리스폰스 만들고 그 리스폰스를 다시 그 파이널 리스폰스를 만드는 데이터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따지고 보면은 멀티 홉 퀘스처닝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한 게 체인 오브 닷이에요. 체인 오브 닷은 이제 스텝백은 따지면 두 개의 스텝만 밟아가지고 리즈닝을 냈다라면은 이 체인 오브 닷 같은 경우는 LLM한테 너가 추론을 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만들면 그 단계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반추해 나가면서 리스폰스의 퀄리티를 높여다. 요게 이제 체인 오브 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백보다는 체인 오브 닷이 좀 더 설계하기도 편하면서 결과물이 좀 더 좋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 체인 오브 닷이 아예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로 적용이 된 모델을 이제 흔히 이제 리즈닝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리즈닝 모델 중에 대표적인 게 딥시크 R1 계열의 이제 리즈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내부 까보면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에 아예 그냥 그 체인 오브 닷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 딥시크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답변을 만들 때 이제 항상 think라는 요 중간 추론 과정이 무조건 연산이 되게끔 그 답변이 나오고 있죠. 어때 여기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저도 딥시크 공부하면서 그때 뵀던 거라. 예. 네. 요게 이제 센션 에디션이었는데 이게 뭐 2월 달에 그 설날 때 나왔던 거니까 지금 뭐 리즈닝 모델 하면 이제 흔히 다들 뭐 리즈닝 모델을 사용하긴 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가 그 허깅 페이스에 그 모델을 검색을 할 때 INST라고 붙은 채팅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리즈닝 모델이거나 리즈닝이라고 붙거나 아니면은 그래, 리즈닝 모델이라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냥 흔히 INST 모델이라 보면은 이 체인 오브 닷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없는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리즈닝 모델은 이제 딥시크처럼 중간 추론 과정이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 안에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즈닝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이 INST 모델에다가 COT를 붙인 게 아니라 그 학습을 할 때도 그 딥시크에 나와 있는 그 강화학습 방법론에 맞춰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어, 뭐 COT가 붙은 모델은 뭐 리즈닝 모델이다 이렇게는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뭐 요거는 사담이긴 하고 어쨌든 이제 체인 오브 닷을 적용을 할 때 그 체인 오브 닷에 해당되는 트리거 센텐스가 있어요. 트리거 센텐스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Let's think step by step 이런 식으로 너 그 일반적인 모델한테 너가 스스로 이제 반추해 가면서 생각을 하라라는 그 기동 명령어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기동 명령어를 이제 흔히 트리거 센텐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트리거 센텐스 옆에 accuracy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명령어를 그 프롬프트 안에 포함을 시켜도 실제로 그 모델이 이 프롬프트에 나와 있는 이 트리거 센텐스에 맞춰가지고 COT를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이제 패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구문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이 트리거 센텐스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구문들이 있고 그 구문들이 이제 실제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에큐리시가 가장 높은 게 78인데 이거면 따지고 보면은 이제 4번 입력을 하면은 3번만 이제 체인 오브 닷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거고 한 번은 이제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인 오브 닷도 실제로 LLM이 기동을 하게끔 하려면은 기동 명령어로 넣어졌는데 그 기동 명령어도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조건 기동하는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기동을 하긴 하는데 그 기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 기동을 하게끔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좀 더 작업을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 여기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 하이퍼 클로바 X 시드라고 해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되게 경량화된 모델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1.5 빌리언짜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지금 이거 노트북에서 기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GPU 메모리가 원래는 어디였지? 어, 이렇게 모델 빼면은 지금 1.6 먹고 있는데 요거거든요. 하이퍼 시드 텍스트 인스트럭트 모델 1.5 빌리언. 요거 넣으면은 한 1.6기가 정도 먹는 되게 경량화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의 어, 그냥 웬만한 노트북에서는 그냥 손쉽게 돌아가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COT를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잠깐만요. 그냥 하나 더 돌려놓고 됐나? 음. 아무튼 요 모델 하나 돌려놓고 요 모델 잠깐 보자면
지우지 말걸. 요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뭐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해줍니다. 요거 엄청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프롬프트 2개 만든 거예요. 프롬프트 2개인데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서술해 주시오라는 이제 COT 그 구문 하나만 만들어 놓고, 뭐 템플릿은 이제 노멀 템플릿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롬프트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COT 템플릿은 요 기동 명령어, 따지고 보면 이제 트리거 센텐스가 요거거든요. 그 렛츠 스텝 바이 스텝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해결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서술하시오라는 게 한국어니까, 그것을 여기 COT 트리거 센텐스라고 해서 포함시킨 거. 그러니까 노멀, COT 이렇게 딱 2개의 프롬프트를 만든 거예요. 2개의 프롬프트 만든 다음에 각각에 대한 체인 설계를 하고, 그 체인을 러너블 파라렐이라고 이 2개의 체인을 병렬로 기동을 시키는 그 메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패러렐 체인 만든 다음에 문제를 3개를 냈어요. 거의 다 이제 숫자 문제인 거고, 보시면은 이제 뭐 아버지는 아들보다 24살 많고 2년 후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 뭐 2배 됩니다. 이런 이제 숫자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LLM이 통상 이 숫자 문제, 그 매스에 해당되는 문제 푸는 게 좀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 때 이 COT를 적용을 하면은 문제를 꽤 잘 풀어요. 그래서 요 퀘스천 3개 만들고 이제 리스트로 묶은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COT를 미적용한 것은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COT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COT 미적용, 그 다음에 여기 COT 적용,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 거 쭉 보면은 COT가 적용이 되지 않은 1.5 빌리언짜리 모델이랑, 그리고 그 1.5 빌리언 모델인데 똑같이 이제 COT 적용한 거랑 계산을 한 거랑 답변이 퀄리티가 이게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어 COT를 적용을 하나 안 하나 둘 다 답변 다 잘 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 옛날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한 옛날 모델은 그냥 라마 뭐 이 라마 2나 아니면 LM 뭐 3.1 모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모델 같은 경우는 COT를 적용을 해야만 문제를 좀 잘 풀거든요. 근데 지금 출시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뭐 1.5 빌리언 되는 되게 경량화된 모델도 COT를 적용을 하나 안 하나 되게 답변을 잘 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현재 당신이 쓰고 있는 LLM이 가장 낫다. 요즘 이게 일반적인 트렌드긴 해요. 이거 1년 전에 1년 전인가? 아니지. 그 LG X4온 모델 중에 허깅페이스에서 올라온 모델 중에 되게 옛날 모델 하나 있거든요. 3.0 모델 중에 이 7.8빌리언짜리 모델이 있어요. 요걸로 동일하게 돌리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답변 성능이 COT 적용해야만 좀 제대로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카카오에 이거는 이 3.0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 아마 작년에 내놓은 모델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이퍼 클로바 X는 한 3주 됐나? 아, 와씨 잠깐만.
이게 아마 3주 된 모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이 나온 지 4월이니까 한 달 됐네. 한 달 된 모델인데 요거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요즘 나오는 모델은 그 COT 이 기동 명령어가 있든 없든 답변을 잘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예제 구글 프롬프트에 있는 예제를 좀 더 이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만들었는데 요 정도 문제는 다들 곧잘 풀더라고요. 아무튼 요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COT까지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 셀프 컨시스턴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롬프트가 LLM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계속 직렬로 답변을 이제 추론을 하는 내부 시퀀셜 프롬프트라 보시면 돼요. 따지고 보면은 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 내부 이제 리즈닝 과정, 요 과정에 대한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셀프 컨시스턴시는 뭐냐면은 LLM이 생각을 할 때 직렬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병렬로 생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병렬로 여러 개의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브랜치별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생각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만을 선택을 해라. 여기서 이제 뭐 투표를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셀프 컨시스턴시가 처음에 나왔던 논문에서는 다수결 투표나 아니면 뭐 가중치 합계를 구해가지고 가장 좋은 답변, 이 가장 좋은 답변을 그 논문에서는 이제 컨시스턴스라는 그걸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요 가장 좋은 답변을 선택을 하는 거는 이 가장 좋은 답변을 선택하는 거는 뭐 LLM한테 네가 여러 개의 답변을 만들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답변을 너가 스스로 셀프 이벨루에이션 해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쿼리랑 이제 유사도 검색을 해가지고 시멘틱 코사인 시밀리리티 계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답변을 선택을 하는 과정은 방법이 여러 개예요. 근데 이 셀프 컨시스턴시의 핵심은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를 병렬로 해라.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는 이제 컨시스턴시 계산을 그 메이저 보트라는 개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게 조금 지저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것에 대한 예제는 이제 컷사인 시뮬러리티로 계산하는 식으로 그 실습 예제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 인베딩 모델 불러와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쿼리를 입력을 하면 그 쿼리에 대한 인베딩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져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 인베딩 매트릭스 가져오고 제미나이 가져온 다음에 그 프롬프트를 프롬프트 템플릿 4개를 만들었어요. 병렬로 이제 리스폰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예제는 그 감정에 대한 그 감정 상담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네 가지 뭐였지? 그 영화 중에 영화 중에 그 뭐였지? 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요런 것처럼 그 희, 노, 애, 락 이렇게 네 가지의 감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감정에 이입된 네 가지 에이전트로 이제 그 감정 상담을 해주는 실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4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네 개의 체인으로 묶은 거죠. 각각의 체인 만든 다음에 그 체인을 이제 그 러너블 패럴로 또 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에이전트한테 뭐 여러 이제 감정 상담을 요청하는 쿼리를 하나 만든 거죠. 그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쿼리에 대한 리스폰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조금 이거 잠깐 좀 시간이 걸린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은 지금 20대가 사용하는 AI 사례가 어,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뭐 자기의 뭐 기분이 나쁜거나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소통하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습 예제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교감 인공지능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교감 로봇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2030 세대가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실습 예제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리스폰스 결과를 보면은 he, no, 아 맞나? 잠깐만 이거는 락이고 이거는 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에 그리고 마지막 게 락. 요렇게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답변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쿼리가 제가 처음에 이제 입력을 한 요것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요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브랜치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고 그 리스폰스를 그냥 인베딩 매트리스에 던져준 거예요. 쿼리,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의 모든 리스트 그거를 넣은 다음에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 인베드 다큐먼트를 넣어버리면은 다섯 개의 문서가 있는 거니까 그 다섯 개의 문서에 대한 인베딩 매트리스를 다 만들어주거든요.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인베딩 매트리스가 지금 이게 그 제가 사용을 한 요 모델이 요게 검색을 해보면은 모델 카드 모델 카드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3000 차원이네. 3000 차원 아닌데. 이게 인베딩 매트리스 만들 때 차원이 나오거든요. 그 차원이 어, 얘가 얘가 8000 차원이 8000 차원 아닌데. 얘가 제가 알기로는 780 차원인가? 아, 물어봐야겠다. 이게 1536 차원,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 데이터를 넣으면 그것에 대한 문자를 이제 인베드 매트리스로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 인베딩 차원이 1536 차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1536 차원에 대한 각각의 이제 쿼리랑 리스폰스 4개에 대한 매트리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코사인 유사도 계산 요 요거 있잖아요. 코사인 시뮬리티 요걸로 이제 계산을 때려가지고 가장 높은 가장 이제 유사도가 높은 것이 이제 이 쿼리에 가장 적합한 리스폰스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앵커 리스폰스가 0.56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나온 답변 중에서는 요거를 이제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선택을 해서 요거를 출력을 하게끔 하는 코드를 마지막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치로 그 리스폰스를 여러 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를 하나 선택을 한다. 이게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 프롬프트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원래는 이제 여기 말고 트리 오브 땄이라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생각의 사슬을 아까 이제
지금 그 아까 방금 전에 체인 오브 닷이 계속 시퀀셜하게 리즈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셀프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는 병렬로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 병렬로 이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는 건데 트리 오브 닷은 COT랑 이 셀프 컨시스턴시를 합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합성을 할 때 어쨌든 그 중간 추론 과정이 있으니까 그 중간 추론 과정별로 계속 이제 그 하나 가장 좋은 리스폰스만 가져오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코드로는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여기 이 트리 오브 닷을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은 그 랭체인에서 그 랭그래프라고 있거든요. 요걸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리 오브 닷은 그 구현하는 게 코드가 조금 빡빡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포함을 안 시켰고 그냥 바로 리액트 프롬프트로 넘어갈게요. 리액트 프롬프트는 어, 이 그림을 그대로 구현을 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쿼리가 입력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가 있는 거거든요. 프롬프트로 이제 쿼리를 이제 패키징 한 다음에 LLM한테 입력을 해요. 그럼 LLM이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리즈닝을 하겠죠. 내부 추론을 하면서 툴을 불러오는 액션 API를 호출을 할 거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툴이 이제 결과물을 내면은 그 결과물을 관측을 해서 다시 LLM이 리즈닝하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 내부의 툴 콜링이랑 그 다음에 리즈닝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리스폰스를 내는 게 리액트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리즈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단계별로 분석을 하면서 도구를 반복 호출을 하고 호출된 결과물로 다시 또 이제 내부 추론을 하는 과정이 리액트 프롬프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 프롬프트는 에이전틱 AI 프롬프트에 속하고요. 지금 제가 실습을 하는 거는 이 태빌 리서치라는 이제 웹에 있는 문맥 정보를 가져오는 걸 이제 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툴에 대한 이제 디스크리션이나 이런 거 정의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랭체인에서는 그 이 리액트 프롬프트가 이렇게 딱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그 생각을 하라는 소스, 액션에 대한 들어가는 인풋,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결과를 이제 옵저베이션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필요한 만큼 반복하라는 거 넣고, 마지막에 파이널 앤서. 그리고 에이전트 스크래치 패드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내부에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그 중간 결과물을 계속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중간 결과물에 대한 저장을 이렇게 에이전트 스크래치라고 아예 그냥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로프트 템플릿 만들고, 리액트 에이전트 생성하고 그것에 대한 실행기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퀘스천은 보시면은 어, 그 아이들이라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룹명 바꾼 걸그룹이 하나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동음 이어가 꽤 많잖아요. 뭐 아이들 하면 이제 아이들 플로드도 있고 아이들 플로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음 이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로만 해도 이게 지금 뭐 구글에서는 이제 요 걸그룹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동음이어가 많죠. 그런 거 했었을 때 이 리액트 프롬프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깔끔하게 해당 내용을 이제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액트 프롬프트 적용을 하고 안 하고 했었을 때 어, 결과물이 차이가 크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태블릿 서치를 적용을 했었을 때 그 중간 프롬프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에이전트 스크래치 패드 있잖아요. 요 에이전트 스크래치 패드에 해당되는 내용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실제로 그 태블릿 서치를 통해 가지고 그 툴을 잘 콜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중간 결과물을 잘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키피디아나 뭐 네이버다 뭐
이런 거 FM 코리아 뭐 블로그 이런 거 잘 내용을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중간 추론 결과, 그러니까 리즈닝에 대한 결과물은 초록색으로 표현해주고 툴 콜링에 대한 내용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이널 앤서를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프롬프트가 요즘은 이게 좀 많이 센세이션이 됐고 사용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랭체인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아예 리액트 에이전트 프롬프트라고 하나의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디였지? 이거 말고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에이전트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뜻이 뭐냐면은 이게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 리액트 프롬프트 에이전트를 설계를 하려면은 랭그래프 형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랭그래프로 하면은 좀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리액트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지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일단 그래서 네. 예, 요렇게 이제 실습 자료 만들었으니까 요거 배포한 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 이 리액트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랭그래프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